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최지연입니다. 자기소개서 쓰기가 참 어렵다 보니까 자소설이라는 용어도 나왔죠. 네, 자소서 쓰기 전에 정리와 어떤 그 준비가 되어 있다면 쓰기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전에 필요한 준비와 정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함께 하세요. 우리가 흔히 취업을 연애에 빗대서 얘기를 하면서 이 입사 서류는 프로포즈를 하는 글이다라고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런 불편한 연애는 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네, 비유를 하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 서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혹은 내가 선택받기 위한 그런 프로포즈 편지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그래서 저는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할 때 항상 어떤 영상을 보여줘요. 그 영상이 뭐냐면 역대 가장 아름다웠던, 가장 완벽했던 프로포즈가 있는 영화로 꼽히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라는 옛날 영화입니다. 그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볼 기회가 많이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보더라도 그 프로포즈 장면을 보면서 그게 뭐가 로맨틱하고 그게 뭐가 감동적인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그 해리가 셀리한테 프로포즈를 했을 때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만 고백을 합니다. 그랬을 때 셀리는 거절을 해요. 거절을 해서 네가 지금 외로운 건 알겠는데 장난하지 마 라는 식으로 거절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해리가 프로포즈를 다시 합니다. 이건 어때? 나는 네가 샌드위치 주문하는데 1시간이 걸리지만 난 그런 너를 사랑해. 너랑 헤어졌지만 내 몸에 묻은 너의 향수 향기가 나는 그 주인공인 너를 사랑해 라고 하면서 조금 프로포즈의 어떤 내용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셀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키스를 하고 둘이 사랑이 이제 시작이 되죠. 이 장면을 보여줬을 때 우리 학생들은 항상 의아하면서 저게 뭐가 감동적이고 저게 뭐가 멋집니까? 라고 의아한 표정을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렇게 다르죠. 첫 번째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프로포즈였어요. I love you. 나 너를 사랑해. 라는 거는 그 해리가 뭐 셀리가 아니더라도 레이첼한테 할 수도 있고 제인한테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샌드위치 주문에 1시간이 걸리고 그 향수의 주인이 너이고 너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나의 마음이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준 거거든요. 그래서 입사 서류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기업 저 기업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으로 쓴다면 당연히 나는 매력이 없어서 탈리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 기업을 왜 좋아하고 왜 그렇게 들어오고 싶은지를 어필하게 되면 그 기업은 뽑아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프로포즈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일단 우리가 자기소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가 담아내야 될 내용은 정해져 있어요. 사실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목적 있는 글쓰기이기 때문에 쓰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방향성이 딱 있거든요. 뭔가 창작을 해야 되는 글은 어렵지만 이거는 분명히 내가 나를 어필해야 되는 글이에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이 회사와 잘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이걸 증명하면 되고 또 이 직무에 적합한 역량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걸 증명하면 돼요. 어떤 방식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으로 써주는 거죠. 그 경험을 통해서 나는 이 일을 잘할 수 있고요. 이 회사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목적을 가진 글을 써주면 됩니다. 자기소개서도 유형을 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단 기본형, 그다음에 NCS형, 자유형, 테마형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초급편이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인 기본형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기본형을 작성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항목의 어떤 유형의 어떤 테마의 그런 유형의 형식을 만나더라도 자기소개서를 쓰시는데 응용이 가능해서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일단 우리가 기본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기본 항목에 들어가 있는 그런 그 기본 항목을 요구하는 그런 자소서 양식인데요. 성장 과정, 그다음에 성격의 장단점, 학교 생활이나 경험 묻는 거, 그다음에 지원 동기, 그다음에 입사 후 포부 이렇게 기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기본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NCS형이라고 하는 거는 직업기초 능력 10가지가 있죠. 그 기준에 따라서
어떤 10가지 중에서 이 항목을 보겠다, 아니면 나는 두 번째 항목을 보겠다. 대인관계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의사소통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자원관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10개 중에서 그에 해당되는 질문을 해서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하는 게 NCS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유형을 조금 어려워하시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특별히 양식이 없고 항목도 주어진 게 없어요. 일명 에세이라고 부르는 그냥 알아서 써오세요라는 건데 이걸 좀 난감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력서 편에서 나에게 유리한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자유양식 편을 소개해드렸잖아요. 이 자유형 양식도 기본 항목에서 내가 특히 어필하지 못했던 항목이 있을 거고 NCS 항목에서도 내가 어필하지 못했던 항목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어필할 수 있는 항목만 잘 편집을 해서 한 3개, 4개 혹은 많으면 5개인데 4개 정도, 5개 정도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량이 보통 뭐 2,000자 이내로 쓰세요. 이런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 A4 용지 2장 분량 정도 나오게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테마형은 특정 상황이나 아니면은 그런 의견을 묻는 질문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최근 3년 이내에 어떤 변화를 시도한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뭐 물어보는 것도 있고 아니면 나는 이런 상황에서 상사가 이런 지시를 했을 때 나와 어떤 가치가 다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든지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한 질문을 주고요. 거기에서 맞는 나의 의견을 묻거나 혹은 그동안의 경험이 있었는지 묻는 그런 형태로 나옵니다. 지문이 조금 길어요. 두 줄에서 3줄 정도. 하지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친절하게 특정 사건을 난 보고 싶기 때문에 이런 사건과 관련된 것만 써줘 라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런 것이 더 내가 어필해야 되는 걸 모르는 입장이라면 도움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이 4가지 항목 중에서 기본형을 철저하게 잘 쓸 수 있다면 다른 것도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형을 위주로 저희가 이번에는 소개를 드릴 거예요.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할 때 제가 기본적인 원칙을 먼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일단 쓰세요 라고 하면 뭐 우리가 자유롭게 쓸 수는 있겠지만 너무 많이 고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기본적인 거는 이거는 알고 쓰셨으면 좋겠다 하는 걸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히오시옷 초성 힌트로 제가 넣어놨는데요. 히오시옷 문장 먼저 쓰고 문장은 간결하게 작성을 해라. 네, 문장은 간결하게 작성을 해야 돼요. 한 문장이 막 2-3줄이 넘어가면 굉장히 길어가지고 읽는데 이해하기가 쉽지도 않고요. 또 회사의 보고서 양식이나 어떤 회사에서 쓰는 어떤 공식 문서 자체가 1.5줄을 잘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길게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히오시옷은 핵심 먼저 라고 해요. 그래서 핵심 문장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내가 부연 설명을 하거나 다른 경험을 쓰자. 핵심 먼저 쓰는 걸 우리가 두괄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먼저 쓰자. 중요한 거 먼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 항목별로 몇 가지만 강조해서 쓰자. 항목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뭐 500자 이내로 쓰는 데도 있고 혹은 자유형식에서는 내가 뭐 700자 정도 쓰는 게 좀 보통인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내가 강점 혹은 어떤 말해야 되는 약점 여러 가지 내 강점을 많이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중에서 항목별로 몇 가지 저는 이제 1가지에서 2가지 정도만 어필을 하자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어필하게 되면은 나열식으로 끝날 수밖에 없고요. 그걸 다 증명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1가지 혹은 그것과 연결된 다른 역량까지 쓸 수 있으면 2가지 혹은 뭐 1000자 이내로 쓰세요. 뭐 1000바이트 이내로 쓰세요. 이런 식으로 된다면 좀 내가 공간이 많다 그러면 2개 정도 어필하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 이상은 너무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설명이 아닌, 나열이 아닌 경험을 어떻게 해라? 네, 저거는 다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하듯이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써라. 그래서 이야기 전개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뒤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근거를 들어서 어떻게 써라. 제가 서류평가위원으로 계속 활동을 하면서 항상 얘기해줬던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많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항상 듣는 얘기예요. 뭐냐면 바로 구체적으로 써라. 나는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상대방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믿기도 어려워요. 그럼 이런 근거를 대기 위해서 좋은 거는 정확한 명칭, 시기, 기간, 숫자 이런 것들을 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야지 조금 더 구체적인 글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다 아실 것 같은데, 네, 별 기법. 네, 바로 이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스타 기법에 의해서 얘기를 해라. 글 쓰는 방법, 스타 기법 많이 들어보셨죠? 혹시나 오늘 처음 들어보신다면 이따가 제가 또 소개할 기회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네, 어떤 글자 수 요구 분량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몇 % 정도 쓰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는 대부분 뭐 100점에서 80점 맞으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80점만 맞으면 되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서류는 빈칸이 없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 이력서도 빈칸이 있으면 우리가 삭제를 해라 아예. 아니면 채워라. 그래서 빈칸이 많이 없도록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소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요구되는 글자 수가 있지만 거기에 저는 95% 이상은 그래도 채우도록 노력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해줘요. 대부분의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만나는 서류는요. 만약에 500자 이내다 그러면은 그 점이 마지막 500자가 되도록 이렇게 거의 작성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성 들이는 자소서들이 많은데 내가 95%그 이하로 만약에 쓰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빈칸이 많고 조금 덜 정성을 들였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정성 들인 꽉 찬 자소서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이 채우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의 핵심을 뽑아서 이렇게 작성을 하자. 우리가 어떤 기사라든지 어떤 글의 타이틀이라고 하죠. 네, 그게 필요해요. 헤드라인이죠. 헤드라인의 기능이 참 중요한데요.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짐작할 수 있게 해주고요. 거기에서 만약에 약간의 재치만 더 더해진다면 더 재미있게 글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재치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서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걸 떠나서 그거는 옵션이고 있으면 좋은 거지만 없다면 그 내용의 중심을 잘 뽑아낼 수 있는 한 줄짜리 구도 좋고요. 어구도 좋고요. 문장이 되어도 좋아요. 단어가 되어도 좋고 그거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 지금 대부분의 합격 자소서를 보면 헤드라인이 없는 항목이 없어요. 없으면 읽기도 힘들지만 선호한다. 읽는 사람들이, 평가자들이 그걸 선호하기 때문에 되도록 글을 쓴 다음에 헤드라인을 써라. 하지만 마지막에 써야 돼요. 글을 다 쓰고 그 다음에 써야지 미리 쓰면 글이 내용이 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역, 지읒 이거는 긍정적인 어휘로 작성해란데요. 감정이에요, 감정. 부정적인 어휘 많이 쓰면 좋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긍정적인 언어, 뭐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고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짜증났지만 이런 표현들을 기업에서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걱정되었지만 좀 순화하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뭐 좀 걱정도 됐었지만 설렘도 있었습니다 라는 어떤 긍정의 표현도 괜찮고요. 내가 어떤 이 문장을 구사할 때 감정이 어떤 상태로 느껴지는지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는 내가 기분이 나쁜 날 혹은 밤에 술을 마시고 쓴다든지 그렇게 감정이 확 올라올 때 쓰시면 위험해요. 맨정신에 내가 내 이야기를 잘 돌아보면서 긍정적인 글이 나올 수 있도록 잘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식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기업의 언어, 공식적인 어떤 표준어를 사용해라. 가끔 줄임말을 쓰거나 너무 아무렇지 않게 저한테 어떤 분이 그런 걸 한 적이 있었어요. 뭐 낄끼빠빠 막 이렇게 이런 용어를 쓴 적이 있는데 자소서에 저는 낄끼빠빠입니다. 아니 굳이 기업의 언어가 필요한 이런 서류에 낄끼빠빠라는 용어를 쓸 필요가 없다. 저는 뭐 그 때를 아는 사람이다. 혹은 센스가 있는 사람이다. 눈치가 빠른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다르게 좀 순화해도 되는데 굳이 거기다가 낄기빠빠라고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뭐가 없도록 이거는 이력서나 자소서나 똑같아요. 빈칸이 없도록 정성껏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기본적인 원칙을 이제 이해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바로 작성을 하느냐? 그렇지 않죠.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는 사전 준비가 되게 철저하게 되어야 되는데 항상 강조하는 게 경험 노트를 써라. 그러면 경험 노트 어떻게 써요?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경험 노트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경험 노트는요. 그동안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잘 기록하는 게 경험 노트예요. 경험 노트에 들어가야 되는 항목들을 보면은 크게 이 4가지 구성이 다 들어가야 돼요. 일단 우리가 구체적인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는 6하 원칙, 당시의 상황과 정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보여줬는지, 어떤 걸 이뤄냈는지 성과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오해는 내가 다 잘한 것만 되느냐? 아니요. 간혹
실패나 어려웠던 경험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잘하지 못했어도 내 인생에서 좀 가치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이 되면 혹은 가치 있는 걸 따지기 전에 일단 경험을 다 기록하는 게 좋은데 성과는 꼭 성공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성과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경험을 통해서 중요한 거는 무엇을 배우고 깨달았는지 깨달음. 배우고 알게 된 거, 교훈, 배움 이런 것 부분이 좀 기록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내가 잘 기억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제목을 달아두시는 게 좋아요. 경험 노트. 나는 무엇 이렇게 해서 언제 뭘 경험했던 거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하는 건데 이렇게 설명만 들어서는 조금 짐작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샘플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그 전에 우리가 이렇게 4가지를 써야 되는 이유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내 입장에서 지원자들이 글을 쓰게 되면요. 말하는 사람은 내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100%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이 정도만 얘기해도 알겠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겠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요.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고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 듣는 이야기에서 너무나 많은 물음표들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게 뭐야?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어떻게 했다는 거야? 언제 누구랑 했다는 거야? 그걸 왜 했다는 거지?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지? 이런 물음표가 계속 머리에 있다면 이건 잘 쓴 글이 아니에요. 자기소개서를 내가 다 쓴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처음 보는 사람, 처음 그 이야기를 접하는 친구도 좋고 부모님도 좋고 주변의 사람한테 한번 읽어보라고 하세요. 그래서 잘 이해가 가요? 다른 물음이 뭐 안 들어요? 라고 된다면 그건 정말 잘 쓴 자소서예요. 이런 구체적인 정보들을 다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험 노트를 잘 작성하는 게 좋은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경험들 쓸 때 아까 전에 육하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성과, 그리고 깨달음은 무엇인지 이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목도 제가 간단하게 쓰는 게 좋다라고 했죠. 그래서 간단하게만 쓰면 돼요. 사실 이 경험 노트 작성은 뭐 모범 어떤 괜찮은 폼이 있는 건 아니고 제가 그냥 이렇게 이 정도로 기록하면 좋습니다라고 해서 권하는 폼인데요. 일단 그 제목 밑에 그 본문을 요약한 거는 굳이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근데 내가 저렇게 써놓으면 그냥 문장만 연결하면 하나의 항목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선택인데 어쨌든 누가 했냐? 내가 5명이서 했다. 언제? 2학년 1학기 때 1개월 동안. 그리고 어디에서? 우리 지금 학교에 어떤 수업에서 무엇을 했냐? 트렌드 조사라는 과제를 같이 했다. 어떻게? 온오프 회의도 하고 어떤 조사도 하고 뭐 발표도 했다. 이런 거를 쓰면 되고요. 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했다. 성과는 A+를 받았고 교수님께 피드백도 받았다. 라는 거.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배운 것은 무엇? 협력을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당장에 미쳐서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라는 거를 알게 되었다라고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럼 난 이 제목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가장 성공적이었던 팀 프로젝트로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동안 뭐 대학생활 혹은 고등학생, 고졸은 고등학생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최근에 내 학창 시절과 혹은 그 대외 활동 중에서 내가 기록할 수 있는 경험들을 간략하게 이렇게 메모를 해두시면 나중에 자소서를 쓸 때 내가 어떤 경험이 있지? 무엇을 써야 될지?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나중에 면접을 갔을 때도 생각이 안 나서 대답을 못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내가 몇 년 동안, 최근 3년 동안에 있었던 경험을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한번 기록해 두시면 서류나 면접에서 또 좋은 소스가 되기 때문에 좀 정리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스타 기법 말씀드린다고 했었죠. 네, 스타 기법은 경험을 설명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 구조화해서 얘기할 수 있고 글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스타 기법인데 저는 뒤에 R을 하나 더 붙여서 STARR 기법, 스타 기법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유는 설명을 드리면서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약자를 보면 첫 번째 S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시츄에이션을 얘기해요. 당시에 상황은 어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언제, 누구와 어떤, 아까 얘기했던 그 육하 원칙과 관련된 그 정보들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어떤 시기였고, 어떤 장소였고, 내가 어떤 역할을 했고, 그 당시에는 어땠는지를 소개하는 게 이제 상황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T는 태스크를 의미해요. 여기에서 이제 태스크라고 한다면 어떤 과제, 주어진 내 과제 혹은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당면한 과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굳이 어려워도 되고 어렵지 않아도 돼요. 근데 내가 무엇을 풀려고 했었는지, 그걸 무엇을 해결하려고 했었는지 그게 나와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A는 액션이에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이 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궁금해요. 지원자가 어떻게 행동하고 그걸 처리했는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내가 취했던, 내가 조치했던 그런 행동은 무엇인지를 거기에다가 쓰는 거죠. 방법이 뭐 한 가지가 될 수도 있고 노력이 두세 가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R은 리절트에서 결과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행동한 결과, 그래서 문제가 다 풀렸니? 혹은 어떻게 됐니? 이거예요. 갈등이 있었다면 사이가 좋아졌니? 아니면 어느 정도 좋아졌니? 이거를 결과를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결과는 뭐 좋으면 좋겠지만 꼭 다 좋지 않아도 돼요. 실패를 했던 아니면 조금 진전이 됐던 내가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던 이거는 그거와 상관없이 일단 그 행동을 통해서 나왔던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R, 여기에서 두 번째 R은 realization, 제가 그 깨달은 거가 이제 중요하다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교훈, 내가 이걸 통해서 배운 거, 쌓은 역량, 그래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두 번째 R로 써주시면 돼요. 우리가 스타 기법은 경험을 물을 때 면접이나 서류에서 좀 유용한 기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내가 강조해야 되는 거, 내 행동, 다른 사람이 어땠고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내 깨달음. 이 경험을 통해서 경험했다. 사실을 열거하고 그거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쌓은 것, 또 활용할 부분은 무엇인지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가지를 좀 강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스타 기법의 예를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제목의 헤드라인이 꼭 필요하다고 했죠? 개인의 퍼즐 조각으로 완성된 팀워크. 자, 제목에 기능이 들어가 있죠. 이걸 보니까 팀워크에 대해서 얘기하겠구나. 각자 퍼즐 조각? 그럼 각자 열심히 해서 하나로 합쳤다는 건가? 이런 짐작을 하고 보게 되죠. 그래서 평가자들도 이런 부분 때문에 헤드라인이 있는 글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2학년 여름방학 때 4명이 한 팀으로 친환경 주택 설계 공모전에 참가해서 그린하우스를 제작했다. 자, 이게 앞에서 말했던 시츄에이션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상황. 자, 처음에는 의욕이 넘쳐서 우리 애들이랑 저랑 다 너나 할 것 없이 일을 서로 하려다가 보니까 중첩되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진행이 잘 안 됐어요. 그게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 해결해야 될 과제죠. 그래서 저는 팀장으로서 견학을 포함해서 전체 일정, 작업 일정을 다 담당을 했고요. 매니징을 한 거죠. 그다음에 팀원들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장점에 맞게 뭐 자료, 디자인, 설계 이렇게 역할을 분담을 해줬어요. 자, 이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했던 액션이 바로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결과, 업무 분담을 한 결과 어떻게 되었니? 네, 각자 일에 몰입하게 되어서 진행 일정에 맞춰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머지 가장 중요한 부분 나오죠? 또 3주간의 준비를 통해서 팀플레이라는 것이 개인의 역할을 충실히 할 때 팀워크를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설계를 하면서 디자인과 실용성, 비용 모두 다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R, 깨달음까지. 이렇게 하면은 스타 기법의 구조에 맞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스타 기법이 어렵지 않아요. 경험이 무엇인지만 잘 선택해 주시면 이 경험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바로 작성하느냐? 아니요. 역량 정리표를 만들어 두시면 훨씬 작성하는 게 편합니다. 자, 경험 노트 작성하는 거, 그리고 경험 어떻게 쓰는지 알았다면 역량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강점 혹은 역량 정리표라고 해서 제가 권하는 방식인데요. 일단 A하고 B가 있어야 돼요, 양쪽에. A는 직무 역량, 내가 지원하는 직무 역량 전문성이 되겠죠. 그리고 A에 다시 똑같이 포함되어야 되는 거, 기업의 인재상. 이거는 이제 공통적인 역량이 들어갈 거예요. 이 회사가 이 인재상으로 보고 있는 역량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직무에서 요구하는 역량이 무엇인지를 정리하세요. 키워드로. 그 다음에 개인의 강점, 이 개인은 내 본인을 얘기하는 거죠. 지원자 입장에서 성격적인 강점이든 혹은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어떤 역량 키워드로 정리를 할 수 있는지 양쪽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아, 여기에서는 이런 역량을 요구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런 역량이 있구나라는 것을 정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교집합을 만드는 거죠. A와 B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네, 찾아보니까 열정을 회사에서도 요구하고 직무에서도 요구하는데 나도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창의적인 사람 원하는데 나도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인의식 가진 사람을 원하는데 나도 항상 솔선수범하고 기업의 입장이 돼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나 학교에서 일을 할 때 항상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공통적인 이 세 가지 역량을 가지고 서류를 쓰면 되겠죠. 네, 그래서 강점 역량 정리표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정리된 사람과 정리되지 않은 사람은 항상 자기소개서를 쓸 때 내가 뭘 어필해야 될지 항상 혼란이 있어요. 그래서 정리표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 이 정리표는 내가 한 가지의 회사만 들어갈 게 아니라면 몇 개 정도 만들어 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역량의 삼위일체를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다. 제가 다른 강좌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역량의 삼위일체는 우리가 세 가지 역량이 일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표 역량, 내가 아까 B 부분에서 얘기했던 나의 강점인 역량을 다 정리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내가 공통적으로 기본적으로 조직에서 원하는, 요구하는 어떤 인재상이 있는데 그 다음에 직무에서 요구하는 직무 역량, 전문성을 보겠다는 그 역량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역량은 이 세 가지가 서로 유사하거나 비슷하거나 혹은 같아야 된다는 거. 이것을 일치시키는 것이 역량의 삼위일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된 것을 우리가 서류에서부터 서류 작성하기 전부터 정리가 되어야지 서류에 반영이 되고요. 이게 면접을 갔을 때도 면접장에서 내가 이 역량의 삼위일체를 이미지로 보여줄 수 있다면 퍼펙트해요. 그 완벽 자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역량의 정리표도 사전에 필요한 거죠. 자기소개서는 한 번 써서 완벽하게 쓸 수가 없어요. 써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한 번 쓰고 되지 않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쓸수록 완성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그 자소서를 한 번에 잘 쓸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시면은 저는 조금 욕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자소서를 잘 쓴다는 사람들도 저와 컨설팅을 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두세 번은 확인을 하고 고치고서 같이 이렇게 더 좋은 자소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처음 자기소개서 작성하시려고 하시니까 막막하셨을 텐데요. 오늘 조금 보시면서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항목별로 어떻게 작성하시는지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저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취업을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